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그리고 생성형 AI, LLM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 위 400km 위에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데요.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면서 연구와 또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래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공지능 등 그동안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렇게 네카오와 통신사,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IT 기술을 응집해서 생성형 AI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종 AI를 또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까지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대단하죠. 네, 스페이스X 벌써 7번째 국제 우주정거장 유인 수송 임무를 마쳤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네이버의 하이클로버 X 컨퍼런스 후기를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스페이스 X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인 수송 임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좀 풀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사람을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번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인공위성을 보내는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페이스X 민간 기업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보다 더 많이 쏴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사는 네. 2010년대 이후로 미국 국가 정부 차원에서 발사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통해 가지고 대신 발사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민간이 완전히 그 자리 차지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그 위성만 쏘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것도 쏴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수주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네. 안정성이라든지 성공률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좀 약간 뒤로 쳐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쳐졌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변했냐면 재사용 로켓이라는 기술력이 개발이 됐어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러니까 한 번 발사하고 과거에는 로켓을 그냥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회용 로켓이었는데 이제는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 거 아니에요? 비용 엄청나게 줄였죠. 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소유주 로켓의 메리트가 굉장히 없어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일방적으로 소유주 로켓 발사 계약들을 다 취소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원조해주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더욱 좁아졌죠. 네네네. 그러니까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왜냐면 이제 스페이스X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든실한 이제 로켓이 있으니까. 그럼 우주에 대한 패권은 완전 그냥 민간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 나라와 나라의 게임이었잖아요. 게임이라기 표현하기 좀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대결이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민간이 이제 이 우주선 발사에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그런 우주 전쟁은 네. 사실상의 꿈을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이걸 과시죠, 과시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승리로 끝났죠. 이제 달에 이제 인류를 보내면서 네네. 끝났는데 현재는 뭐냐면 결국엔 경제적인 요소로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스페이스X가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유인 수송,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뭐 관광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무슨 뭐 미션을 수행하러 간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관광보다는 미션 수행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수행.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머물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셔틀버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내서 기존에 있던 우주원들을 이제 착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 있던 우주인들을 다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뭐 물품을 좀 전달한다거나 뭐 먹을 거를 보낸다거나 뭐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그 사람을 우주인을 보내는 미션과 네. 물품을 보내는 미션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또 따로 있군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장도 사실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뭐 화성에서 뭐 도지코인을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하고 막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막 엄청나게 환호하고 저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가서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또 극찬하기도 하고 이 시장 경제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예. 결국에 제가 뭐에 많이 비유를 드리냐면 과거에 1960년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된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사체 시장 자체가 실제로 우주산업 전체 규모와 보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발사 단가가 낮아지니까 과거에는 돈이 안 됐던 우주산업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공위성이라든지 사람이 간다라든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야, 이 산업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좀 테슬라잖아요, 결국에. 네. 지금 아직 뭐 분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ARK 아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뭐 약간 ETF를 또 이쪽 관련된 ETF를 또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만들었죠. 네, 만들었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스페이스X는 테슬라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다시 상장을 하는 겁니까? 이 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테슬라 지분을 산 거보다 먼저 설립한 게 스페이스X를 설립한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스페이스X가 2002년도에 설립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페이팔을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스페이스X를 아, 설립한 그게 스페이스X예요? 예, 2002 테슬라 년에. 차 전기차보다도 먼저 한 먼저 겁니까? 했습니다. 2002년에 그렇군요. 설립을 했고 2004년에 테슬라 지분을 인수를 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이 없고 지금 현재 스페이스X는 상장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프로젝트인 스타링크가 상장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강남역 쪽에 사무실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코리아가 지금 설립되어 있죠. 그래서 네네.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상장에 대한 소식은 없지만 이쪽 산업이 어느 정도 더 커진다면 분명히 상장의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겠네요. 아마 이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네네네. 국가 단위로도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슈로 떠올랐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방부에서도 민간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관련돼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러니까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에서 결국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무슨 뭐 사각지대가 없이 뭐 사막이든 바다 한가운데건 뭐 어디 뭐 안 보이든 절벽이든 뭐 그런 거 없이 전기차 시대에 다 통신이 가능하게끔 데이터를 만든다. 뭐 이런 이론인데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도대체 얼마만큼 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쏴져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다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스타링크가? 그러니까 제가 인공위성 그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 말씀드리냐면 네네네.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숫자가 한 20개 좀 넘거든요. 큐브스까지 네네. 포함하면 네. 20개를 좀 넘는데 스타링크 위성은 과연 몇 개일지 여쭤보면 혹시 유추 가능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20개 넘으면 30개 정도 되거든요. 2만 개?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근데 최종적인 목표가 네. 4만 개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꿈이 아닌 게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4,000개에서 5,000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가 매주 거의 2번씩 발사를 하고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40개에서 60개씩 발사하고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스페이스X보다 많이 발사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5천 개를 발사했으면 5천 개 정도가 되면은 미국은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지금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 전 세계가 다 커버 가능한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아. 사실상 서비스를 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네네. 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그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통신 인허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받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법적인 해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반기에 원래 서비스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을 네네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과기부로부터 이제 주파수를 할당받고 허가를 그래서 받아야죠. 승인을 예. 받는 게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존의 이제 레거시 통신사들 쪽도 설득을 더 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각지대 없이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 자율주행차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통신이 끊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통신이 끊겨가지고 한번 그 정체가 굉장히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렸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비스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위성의 숫자가 더 많이 발사되고 그리고 안테나라든지 수신기의 기술력도 더 많이 증강이 되면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은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통신 시장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 통신 그렇죠. 시장이 이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통신의 등장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던 이제 회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기본적으로 벌어들였던 수익이 뺏길 수도 있는 상황에 만나 있다. 뭐 이러면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싸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통신을 아예 인터넷을 아예 못 쓰는 많죠. 인구가 예. 35%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과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별 과점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파이가 커지면 뭐 통신 시장이라든지 뭐 그렇죠. 엄청나게 파급력이 높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도 그냥 쉽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 더 위에서 오히려 더 빠르겠네요. 더 가까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지상통신의 완벽한 음영 지역이 비행기, 배 맞아요. 이런 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행기에서 쓰는 것도 조금 굉장히 느린 속도로 쓰는 것도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기도 위성 통신으로 하면 진짜 실제로 비행기에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비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해갈 세상이 어떻게 또 이제 만들어질지, 그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지, 뭐 이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좀 관찰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네이버 얘기하셨는데, 네. 거기 다녀오셨죠? 네, 컨퍼런스. 네, 하이퍼 글로벌 클로버 X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너무 잘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네. 그 전에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퍼 클로버 X는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챗 GPT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인데 챗 GPT의 기반인 언어 모델이 있어요. GPT 네네네. 3.5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퍼 클로버 X가 서비스가 아니라 모델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언어 모델을 발표했을 때 뭐 어느 정도로 발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모델을 개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네이버가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해줬냐면 어떤 식으로 청사진을 그렸다. 우리는 하이퍼 클로버 X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며 B2B, B2C 쪽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수요를 끌어내겠다라는 발표가 했었는데 그 네.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네이버의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B2C를 먼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우리가 그냥 챗봇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챗 GPT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수익 창출을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갸우뚱하게 있거든요. 네네. 뭐 그 주변에 광고를 붙여서 광고 단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커머스랑 페이까지 거기에 정립을 시켜요. 네네네. 그래서 스킬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내가 아이폰을 잃어버렸는데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네. 추천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어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쭈루룩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어폰 추천을 밑에 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커머스 링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후기를 뭐 리뷰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던가 그냥 그런 부분에서 커머스 쪽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다이렉트로 그 화면에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광고, 커머스, 페이, 클라우드까지 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그렸던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네이버는 그럼 쇼핑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까? 저도 네이버페이 쓰긴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하거든요. 요즘에 네이버페이가 많이 쓰이면서 등록해놨던 카드로 그냥 지문 한 번만 인식을 하면 다 쇼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네이버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도 쇼핑이 좀 주로 좀 많이 보여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AI도 결국 쇼핑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고랑 커머스 둘 다인 것 같아요. 쇼핑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최근에 연초에 지적을 받았던 게 뭐냐면 포털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클로바익스라든지 그런 챗봇 형태의 검색 엔진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커머스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네이버 주가는 왜 그래요? 아니 그날 발표하는 날 6.5% 정도, 아니 그러니까 6%대 예. 상승을 보였다가 다음 날 7%대 하락을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한국 주식 하지 말란 얘기인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이버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 날 바로 하락 반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왜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오후 4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익스는 이제 네. 그 컨퍼런스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날 오후 4시에 뭐가 발표되냐면 클로바익스라는 실질적인 챗봇 서비스가 나와요. 예, 실제 뭐 챗GPT와 같은 챗봇 서비스 나온 거죠. 이제 사람들 많이 써봤겠죠. 그렇죠. 이제 많이 예. 쓰면서 대답이 네네.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지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구글의 보니까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바드에서 이제 그런 오류들이 발견된 것처럼. 네네. 근데 제가 뭐 기존에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맨 처음에 서비스가 나오면 그런 일련의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음 날 주가 하락을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나중에 좀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하이퍼클로바엑스가 단순히 그런 뭐 챗GPT 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AI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어떻게 침투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단순히 그런 검색창에다 써서 뭐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안 나온다. 여기서 좀 끝나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비전에 대한 거 좀 반영이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앞으로 네이버 주식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네이버를 보실 때 이제 생성형 AI 쪽도 보시는 것도 맞지만 네네. 결국 하반기에는 광고와 커머스 시장이 어느 정도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다만 2분기 때 좀 긍정적인 요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광고 쪽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네. 국내에도 시차는 있겠지만 3분기 이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와 같이 좀 좋은 요소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하반기 뭐 주가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군요. 사실 요 AI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은 격으로 왔다면 요즘에 약간 갈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또 AI 이야기, 또 스페이스 X 이야기, 또 위성 이야기, 우주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소재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스타킹 또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당첨자도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제 책 보내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제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밝은 모습으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